약간 요거 관광 자원으로 좀 살려도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 지금 뭐 관광용으로 쓰고 있어요. 영원히 타고 있는 불. 네, 불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불의 정원. 그러니까. 이름 보시죠. 지하수를 뽑으려다 그러니까. 불의 정원이 됐어요. 저기서 이제 약간 요리도 바로바로 하고. 2017년 3월이었으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3월까지 하면 6년을 아직 타고 있나요? 타고 있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가합.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핵심, 드디어 우리나라도 한국의 석유가스. 우리나라도 석유가 나도 만수로. 혹시 우리 집 아래도 좋습니다. 한국의 석유가스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멋있습니다. 이게 외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가스. 동해다시 일가스전이라고 하는 한국 약간- 석유공사에서 약간 제임스 웹의 팔각 스파이크 해설무늬가 보이네요. 팔각 해설 스파이크. 굉장히 멋있죠. 사실 멋있는 네. 그림만 추려서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동해에 실제 이제 우리나라를 아까 산유국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산유국 반열에 올렸던 가스전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네. 해저면까지 한 150m 가까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발을 내리고 있고 아래쪽으로 150m 내려가서 해저면에서부터 더 한 2km 내려가서 이제 가스를 뽑아 올리는 그런 생산 시설이 됩니다. 매점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와. 이제 사실 이게 해상에 있는 저렇게 발을 대고요. 아래쪽에 해저 생산시설까지 이제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거기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울산까지 쭉 이렇게 해서 가스를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해상 처리시설 저 부분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플랫폼 사진이고요. 사실 이 동해가스전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한국석유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륙분 개발 사업,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탐사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발견을 해서 생산까지 하게 된 뭐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무한도전에서 한번 갔다 왔어요. 박명수 선생님께서 저희 매우 무서워하시면서 그러니까요. 가스전 상륙작전이라는 뭐 프로를 한번 했었죠. 네. 그게 이제 저 같은 동해가스전입니다. 어. 위치를 보시면 사실 저게 제 왼쪽에 있는 노란색 점 3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해, 예. 역사 기록 속의 영해, 네. 그다음에 뭐 경주, 포항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점들이고요. 예. 지금 동해가스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시는 아래쪽에 저기 찍혀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기 보시는 가운데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툭 들어가 있는 저기가 울릉분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약간 저 푸르스름한데 안쪽으로 좀 푹 파여 있는 부분이죠. 네, 쑥 들어가 있는. 저기가 이제 울릉분지인데 울릉분지를 포함한 동해, 그러니까 이스트시라고 하는 저희가 동해라고 하는 그 전체가 다 열릴 때 저기가 같이 열립니다. 예. 육상에 있는 빨간 점에도 비슷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육상 마요새 분지라고 하는데 그 마요새 분지를 따라서 가스들이 흔적도 나오고 동해가스는 저기도 이제 마요새 때 채택된 물질들이 있는 대륙부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점들을 가진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정 깊이 가서 요리가 잘 된 애들이 잘 모여 있는 거죠. 그 공통점에서 벗어난 애들이 너무 깊이 있다. 그럼 너무 요리가 잘 돼가지고 다 구워서 타버린 애들이 있고. 그래서 적당히 잘 구워진 조건이 맞는 애들이 다 저기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석유에서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뭐 마이오세 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근원암, 덮개암, 뭐 구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를 실질적인 동해가스전에 딱 가지고 왔을 때 동해가스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아쉽지만 현재 동해가스전에서 근원암의 존재를 확인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시출이 깊이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석유가 다 돈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다고 무작정 깊이 들어볼 수는 없는 거고. 손실이 크겠죠. 네, 예. 일단 이제 추정은 합니다. 대략 한 1,700만 년 전 사이에서 뭐 1,500만 년 사이 정도쯤에 퇴적된 두꺼운 이암층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 결국 만들어졌던 애들이 어디를 이용하냐면 저 경사져 있는 노란색 줄들 보이시죠? 네. 예. 저 노란색 줄을 따라서 아까 제가 모래층 아. 이렇게 구멍이 많다고 하는 네. 거기를 따라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허. 올라가서 쟤네들이 어딘가 갇혀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트랩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트랩의 구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덮어주는 실락이라고 하는 제가 도망 못 가게 한 뚜껑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해에서 발견된 가스전에서는 그 뚜껑이 저렇게 움푹 파여 있잖아요. 이 단면에서 예. 이게 딱 절단한 면이거든요. 지층을 네. 움푹 파여 있잖아요. 저렇게 네. 예. 저런 거 안에 굉장히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암석, 새 나갈 구멍이 없는 암석이 덮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신락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네. 좀 촘촘한 애들이. 네네네. 예, 틈이 없는 애들이. 네. 틈이 없어야지 안 나가니까. 네, 그게 이제 저런 구조가 밑에는 사실 저건 동해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지역이 예시인데 사실 뭐 저희가 바닷속에 뭐 어떤 뭐 특별한 구조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실제 해저면에도 저렇게 바닷속에 계곡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쌓여 있는 애들이 저렇게 덮개암 역할을 했다. 아하.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고. 예, 예. 고래는 뭡니까? 고래팔? 아, 고래. 저게 이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좋은 친구를 유망구조라고 그러는데 뭐 구조를 얘는 고래 1번, 얘는 고래 2번. 약간 친근하게. 3번. 예. 우리가 막 그 유치원에서 이제 뭐 원숭이 반, 네, 나비 네, 반, 네, 그렇죠. 사실 얘는 고래 반, 네. 네. 고래 1번 반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반에 1번 친구, 뭐 2번 친구. 주로 고래로 하나요? 해양 생물 이름들을 많이 붙인다고 해요. 뭐 그래서 뭐 고래, 고래. 돌고래, 돌고래, 방어, 방어, 우럭, 우럭, 광어. 잉어, 연어. 연아. 거북. 배고프네요. 자꾸 먹는 거만 얘기. 그래서 이제 저런 명칭들을 붙여서 이제 탐사들을 하고요. 네. 사실 뭐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들도 많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바다에서 하는 탐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이름들을 붙여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석유 탐사에서는 저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레이라고 부르고 플레이 컨셉이라고 불러요. 네. 플레이 컨셉. 플레이 컨셉이 뭐냐면 이런 형태의 근원암과 저류암과 덮기암의 형태면 가스가 발견되더라. 이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아, 매뉴얼. 그렇죠. 주변에 그런 애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런 조건에 이런 게 맞는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새로운 가스전이나 뭐 석유 유전들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이 플레이 컨셉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건 아까 제가 막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 딱복. 네, 그런 이제 실제 자료예요. 이게 이제 실제 자료인데 이제 뭐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모식도 말고 실제 땅 속에 가면 저런 이제 빨간색과 약간 검은색 계열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네. 그래서 보시면 저기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뚜렷한 선 있잖아요. 네. 깨끗한 거. 예, 저게 이제 해저면에 해당하고 아, 하부로부터 이제 어떤 평행한 편들도 나오고 아래쪽에 가면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V 모양으로 나온 애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페인. 네네네. 해저 협곡. 아. 과거에 저 지질 시대에 만들었던 해저 협곡. 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석유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동해가스전은 생산 자체는 2004년에 시작했고요. 2004년 7월에 시작해서 안타깝게도 2021년 12월 31일부터 생산은 종료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생산은 종료됐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뽑아서 네. 저희가 이제 활용을 했고요, 국내에서. 메이저급의 어떤 대규모 가스전에 비하면 조금 이제 작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을 이제 뽑아 올렸습니다. 이거 지금 종료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건가요? 생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 정도 가면 생산을 유지해서 그 정도 양을 뽑았을 때 실제 이제 경제성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양들이. 저 이제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네. 베스핀 가스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끝난 베스핀 가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사실 동해가스전에 이제 가스 말고도 컨덴세이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지상으로 나오면 액화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원유 형태로 저희가 썼기 때문에 배럴, 1000배럴 일 생산량이 이제 하루에 저 정도 양을 생산했던 시설이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나냐? 근데 지금 최근에는 뭐 한국 석유공사도 그렇고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걸 이제 그대로 아쉬우니까 CCS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기 중에 CO2를 땅 속에 묻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CO2 저장을 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거기 가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던 자리잖아요. 거기 이제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망 못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럼 거기다 다시 넣으면 얘들은 어차피 도망 못 갈 거니까. 아, 영리하다, 영리하다. 그런 일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어차피 창고니까 네. 창고에 있는 거 다 꺼냈으니까 다시. 이제 거기 쓰레기 넣는 거야. 다시 이제 네. CO2를 넣어서. 쓰레기 넣어서 이제 딱 해놓으면은 깨끗하다. 네, 뭐 그런 이제 연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네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를 산유국 반열에 올렸던 전통형 가스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뭐 전통형, 비전통형 이렇게 해서 이제 석유가스 자원의 종류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컨벤셔널하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존의 방식에서 다 이해가 되고 오. 시추나 생산이 가능한 거는 이제 네. 전통형 자원이라고 하고 비전통형, 언컨벤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셰일가스나 오일샌드 이런 것처럼 기존 기술이나 탐사 방법과 좀 다른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예. 찾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다음에 준비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언컨벤셔널로 분류될 수 있는 포항가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막 그 회색 그림을 흑백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포항시에서 뭐 시추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때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이제 포항제철도 보이고 포항 시내 이제 도심지에 도시에 이렇게 막 주거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요. 포항공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저기 지금 이제 노란색 박스 쳐져 있는 곳. 네. 네. 저기에 2017년도에 저희 이제 자원 쪽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보시면 이제 노란 지역을 확대하면
가면 예. 노란색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점선으로 돼 있는 게 포항시를 지나가는 철도입니다. 철도. 네. 저게 이제 구철도라서 지금 저 철도를 이제는 쓰지 않고 포항시에서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공원 조성 공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성 공사를 하던 중에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점에서 먼저 지하수를 찾아요. 한 100m 정도 파서 지하수를 발견합니다. 이제 지하수가 나왔다. 공원에 써야지 하고 이제 보니까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뭐 이제 이유야 뭐 자세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지점에서 다시 한번 시출을 하게 됩니다. 지하수를 꿈꾸며 네, 그렇죠. 공원에 이제 식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물을 줘야 되니까. 물도 주고. 네, 그래서 예. 이제 저기다가 이렇게 해서 시출을 하는데 설마. 100m가 지났는데도 지하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네. 벌어집니다. 네, 좀 긴장을 하죠. 이제 불길. 왜 안 나오지? 물이 저기는 나와야 100m에 나왔는데 되는데. 여기는 예. 왜 안 나올까? 100m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 시출을 합니다.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다가 200m 정도 내려간 지점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합니다. 석유. 석유는 아니고 가스. 이제 그게 사실은 저런 천연가스가 거의 무색무취거든요. 그렇죠. 오. 그래서 그럼 저 가스가 모여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류층 같은 것들을 시추곡이 터치를 했을 때 새 나오는 거를 파악을 못하죠. 그래서 그 새 나온 것들이 공내를 다 채우게 되고 상부에서 이제 어떤 뭐 철끼리 부딪혀 스파크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발화의 상황에서 불이 붙으면 이제 굉장히 큰 폭발 사고가 벌어지게 그렇죠. 됩니다. 위험할 수 네. 있죠. 저렇게 불이 났군요. 이렇게 이제 불이 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7년 3월의 상황이고요. 저기 가운데 이제 저렇게 시추 기계가 서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소방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약간 흙으로 덮는 느낌도 좀 있고요. 네네. 처음에는 저렇게 밑에 보시면 저기 눈이 아니고 소화를 하려고 이제 뿌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겨울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 진화가 잘 안 되니까 흙으로 덮자. 흙으로 덮자. 그래서 이제 흙으로 덮기도 하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계속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초기에는 진화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가스가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나오니까.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불이 꺼지지 않고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지속이 됩니다. 7월이니까 화재 발생하고도 굉장히 지나고 난 이유인데도 불길이 굉장히 거세죠. 거세네요. 네. 지금 보시면 시추기는 사실은 이제 뽑지 못하는 상황이고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저 아래쪽에서 계속 이제 시추를 했던 그 구멍을 통해서 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게 18년 3월입니다. 네. 그래서 18년 4월에 보시면 네, 계속 타고 있죠. 타고 있는데 일단 시추기들은 굉장히 까맣게 그을려져 있는 상태고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저걸 지금 이제 사실은 빼내려면은 뭐 옆으로 사이드로 해서 뭐 가스를 따로 빼내고 뭐 진화하고 시추기를 드러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저렇게 안전을 위해서 포항시에서 저렇게 이제 펜스 투명 아크릴 펜스를 둘러가지고 이제 조금 보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보시면 앞전보다는 불길이 좀 약간 줄기는 했었어요. 약간 요거 관광 자원으로 좀 살려도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 지금 뭐 관광용으로 쓰고 있어요. 영원히 타고 있는 불. 네, 불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불의 정원 그러니까. 이름 보시죠. 지하수를 뽑으려다 그러니까. 불의 정원이 됐어요. 저기서 이제 약간 요리도 바로바로 하고. 바로 직화로다가. 이제 점차 사실은 불길이 원래 가스전이 초기에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 지수함수 형태로 쫙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어든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음. 현재 지금까지도 타고 있다고 하면 2017년 3월이었으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3월까지 하면 6년을 타고 아직 타고 있나요? 있습니다. 가면 볼 수 있네요. 네, 가시면 이제 포항 대잠동의 불의 정원에 가시면 우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 걸. 저기 뭐 달걀 삶아서 나는 저기 옆에 가면 쇠로 된 그릇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돌리면 그게 이제 불 쪽으로 이렇게 쫙 가는. 담아서 뭔가를 이제 이벤트를 하실 때. 뭔가 돌렸다가 다시 갖고 오면은 거의 익어서 오는 이거. 거. 네, 뭐 그런 것들도 기획하시는. 사실 이제 포항시에서 저걸 이제 관광 자원으로 많이 공원 내에 있으니까요. 그치.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터교 저기서 집회도 한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이 화재로 인해서 가스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연구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시추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얘들의 분포를 이해할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린 모식도인데 왼쪽에 보시면 물이 나왔어요. 이제 저 정도 깊이에서는 물이 나왔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불 나는 곳은 한 200m 정도에 나왔대.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될까? 혹은 그 범위를 좀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시추를 할지, 그다음에 얼마나 깊이 팔지,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탐사를 할지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 연구 내용들을 녹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추 작업에 돌입한 거죠. 사실 또 이 포항은 지금 이런 형태 말고도 과거에 그 SBS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예, 그런 프로에 포항 성공리라는 곳에서 지하수를 가정집인데요.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뭐 이제 분리를 합니다. 물하고 가스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분리된 가스로 뭐 집에 요리도 치사도 하고. 하시고 오. 하는 사례들이 이제 뭐 TV에도 여러 번 가스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나오셨죠. 네네네, 가스 할아버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사실 포항에서는 조금 보고가 돼요. 지하수 내에 가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970년대 시추를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포항 예. 전체. 네. 그게 뭐 2, 3km까지 내려갔지만 그 시추에서도 한 4, 500m 지점에 물하고 가스가 많이 나온다. 물에 섞인 가스들은 나온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 심도에 분포하는 어떤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층에 가스를 포함한 물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 뭐 얘기들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물하고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만 막 나오는 것들이 발견이 된 거고 네. 거기에 맞는 탐사 계획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조사를 하는 어떤 일종의 저희가 준비한 뭐 시도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방향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GF라고 돼 있는 작은 지점이 이제 화재가 났던 지점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지점에서 이렇게 1번, 2번, PSG 1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면서 시추들을 계획해서 뚫어요. 네. 그리고 저기 뭐 이제 영어로 이제 ABCD 적혀 있는 거는 예. 1970년도에 뚫었던 시추공들이 시추커가 남아 있어요. 돌이기 때문에. 아. 걔네들을 같이 쓴 겁니다. 저희가 아. 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할 때 그 정보까지 같이 포함해서 과연 이 가스가 들어있는 층은 어떤 층이고 어디에 있냐 이걸 보기 위해서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했었죠. 저희 이제 뭐 지질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인데 지층을 그냥 모식도로 한 겁니다. 네. 시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통형의 이렇게 기둥들이 나오거든요. 돌기둥. 그 중에 돌기둥을 보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입자가 고운 머드나 이런 애들로 이루어진 애들은 까만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하고 예. 모래로 이루어진 층들이 나오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네. 해서 쭉 일렬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시추공이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요. 얘들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노란색이 잘 안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하부에 300m나 200m. 예. 저기 가운데 보면은 뭐 400에서 300 정도. 저기는 이제 저런 이암층들이 꽉 차 있고 첫 번째 샌드라고 하는 두꺼운 노란색이 나오는 구간이 있죠. 저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항가스가 나온 저류층이 됩니다. 지금 맨 아래쪽에 좀 맨 두꺼운 노란색이 지금 네. 공통적으로 보이는 저 부분. 네, 네, 네. 네. 아. 저게 이제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왜 가스층이냐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 이제 저희가 전기비저항 탐사나 그 공내로 어떤 넣어서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여기에 가스 성분이 있을 때 이제 확인되는 그런 결과들을 포함시키고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분석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게 가스층이라고 확인을 하고 저거 연속성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이 시추를 해서 얻은 거예요. 이제 원통형. 저희 뭐 빼빼로처럼 생겼죠. 네. 이것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통에 넣어놓습니다. 네. 제일 왼쪽이 깊은 곳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좀 더 위로 지표에 더 가까워지는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겁니다. 점점 위로 가는 겁니다. 네.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하얗고 점 같은 게 찍혀 있는 게 왼쪽에 있고 그것들이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서 좀 더 까만색으로 바뀌고 네. 타고요. 예, 뭔가 좀 탁해지고 예. 그런 형태들이 보이잖아요. 네. 요것들을 지질학자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왼쪽에 있는 주상도라는 형태로 바꿉니다. 이 주상도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저기 기둥에서 오른쪽으로 더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 덜 나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쵸. 저게 그 암석을 구성하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더 굵은 애들로 모여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은 애들로 모여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빨간색 박스 쳐져 있는 구간을 주상도로 옮긴 게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렇군요. 저 그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래쪽에는 굉장히 굵은 애들이 있고 네. 위로 가면서 점점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네. 더 위로 가면 더 작은 입자들이 쭉 연속적으로 나온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렇군요. 와우.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훌륭하신 연구자분 부마라는 분께서 부마 시퀀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이게 이제 사실 지질학자들이 지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돌이 이런 형태로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건 어떤 환경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마 시퀀스라고 하는 게 결국 해양에서 발생하는 저탁류 퇴적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탁한 흙탕물이 해양 바닥을 따라서 쭉 멀리 퍼져 나갔을 때 쌓이는 층은 저런 식으로 주상도에 나올 거야라고 이제 제시하신 게 있거든요. 약간 패턴을 제시하는 건가요? 패턴을? 그렇죠. 어떤 패턴들이 예.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자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게 이제 한국말로는 저탁류, 아래쪽으로는 탁한 물들로 만들어진
뭐 그런 탁한물들이 좀 나오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걔네들이 멀리까지 가고 걔네들이 가는 동안 무거운 애들은 밑에 깔아앉고 얇은 애들은 좀 더 떠서 가다가 세틀링에서 가라앉으면 아래쪽은 굵어지고 위쪽은 이제 얇아지는 형태가 더 세밀한 입자가 되겠죠. 탁한물 하나만으로 거기까지 보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까도 보시면 평평한 면이 있고 사면, 경사진 면이 있고 깊은 바다로 가죠. 근데 이 사면이 만약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막 돌들이 막 섞여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멀리 못 가잖아요. 근데 이 흙탕물들이 만들어진 물들이 그 이후에 또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그것들의 결과가 이제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아. 그래서 이제 저 땅은 저렇게 있잖아요.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 예. 속으로 저렇게 탁한 물들이 막 흘러가게 됩니다. 저 바텀 예. 커런트라고 하는 거 말고 터비다이트 커런트라고 하는 것처럼 쭉 내려가서 쟤들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형태의 모래층들이 이제 있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런 거는 사실 이제 포항이 사실은 분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오스의 분지인데 지금 포항의 서쪽에 가면 분지 옛날 경계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저기 보면 연안에 보이는 경사진 곳들에 나올 만한 돌들이 막 나오고요. 예. 네. 지금 포항 시내는 당시에 한 수심한 600에서 800m 됐던 깊은 바다였다. 그 깊은 바다에 저렇게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퍼진 사암층 안에 지금 가스가 모여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시추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 시추를 하다 보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걸 준비했는데 오. 보시면 이제 확실히 굵죠. 입자들이 네. 암석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굉장히 굵어요. 확실히 딱 보이네요. 네. 티가 나네요. 그냥. 그리고 신기하다. 오른쪽은 좀 더 얇긴 합니다. 네. 약간 미래 보여요. 근데 이제 저것도 사실은 뭐 머드층에 비하면은 너무 그렇진 않고요. 아, 근데 이제 얘들이 보기에는 돌처럼 보이고 공간이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들이 연결돼서 가스들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어허.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저류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추 그래도 뚫고 나올 만한 틈이 있다. 네, 얘들은. 그럼요. 저류층 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주 상태의 뽑아먹기 애들이- 좋다. 네, 네, 예. 그런 겁니다. 오. 이곳은 바로 기포 이렇게 보이시죠? 네. 아, 가스. 브레스 락. 어. 저기 뽀글뽀글 오르는. 뭐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예. 탄산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탄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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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제 저희가 시추 현장에서 그 가스가 있는 돌을 딱 뜯어 올려가지고 어. 지표에서 바로 물에 이제 수조에 관찰하기 위해서 딱 넣었습니다. 넣는 순간 저렇게 가스가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와. 그 돌이 올라오는 시간 동안 아직 미처 새나가지 못한 가스들이 물에서도 이렇게 막 위로 뽀글뽀글 올라와서 저렇게 이제 물에 나오는 현상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보시기에는 저 돌에 무슨 가스가 있겠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촘촘해 보이는데. 근데 그 작은 공간 안에도 다 가스가 차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발견된 거는 아까 비전통 가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리가 되는 그 정도 그림에서 보면 한 30도 위쪽에서 다 생물이 죽어서 안 만들어져요 했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네. 위쪽에 만들어지는 그 바이오제닉 가스가 여기를 채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항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만들어졌던 바이오제닉 가스가 지층 어디를 떠돌다가 지금 저기 모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제닉 가스들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발견됐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사례가 많아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샬로우 바이오제닉 가스라고 해서 첨부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오제닉 가스를 이제 생산해서 상업적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직접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오제닉 가스라는 거는 뭐가 재밌냐면 아까 제가 소스락에서 만들어진 애가 이렇게 이동해서 모인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 거리가 제법 돼요. 어. 이 서머제 열기온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열 쪽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바이오제닉 가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셀프 소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서 만들어진 가스들이 가까운 저류층으로 이동해서 이제 채우는 형태를 보여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제닉 가스는 또 조금 재밌는 게 아까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얼리 제네레이션 타입과 레이트 제네레이션 타입이 있는데 얼리 제네레이션 타입은 태적물들이 막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미생물들이 막 분해를 시켜서 얘가 어디론가 가스를 보내는 초기에 만들어진 형태가 되고 선분해. 그리고 네. 레이트 제네레이션은 유기물이 분해가 안 된 상태로 있다가 예. 최근에 후기에 와서 어떤 지하수의 유입이라든지 해서 이 미생물들을 막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이제 최근에 미생물들이 막 분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뭐 지층 자체가 40도, 50도, 60도 이상. 그러니까 생물이 죽는 미생물이 죽는 온도까지 안 갔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던 생물들이 막 계속 만들 수도 있는. 우와. 양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어려워졌다. 네. 그러니까 미생물이 초반에 이렇게 싹싹 요리를 해가지고 주는 네,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그때 이미 요리사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요리사가 뒤에 들어가는 식재료만 있었다가 네네네, 요리사가 그렇죠. 뒤늦게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는 여기 거죠. 재료가 있네 네. 하고 그때부터 요리를 만들었다. 네, 그러면 이제 레이트 제네레이션 그렇죠. 시스템. 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리사가 먼저 같이 들어갔느냐, 나중에 식재료 있는데 들어갔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리사는 한 40도, 50도 되면 이제 없어진다. 죽어서.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포항가스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동해하고는 좀 다른 타입이고
얘기고요. 실제 이제 좀 의미를 가지는 거는 육상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고, 육상은 사실 시추 비용이 굉장히 또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접근성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심이 많이 발달돼 있고 거기서 추가 시추를 한다든지 탐사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심도는 대략 한 200에서 500m 이상 깊이에 묻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한이 교수님, 방구가 메탄인 줄 알았는데 무생무치구나. 요거는 의한이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의한님 방구가 이제 무생무치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의 괴리가 오는 거야. 내 방구는 무생무치가 아닌데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정보에 의하면 방귀는 메탄이잖아. 근데 내 방귀는 무생무치가 아니야. 근데 메탄은 무생무치야.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방귀의 대부분이 메탄은 맞습니다. 근데 이 메탄이 대부분인 이 방귀에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 있어요. 네. 그 불순물들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탄은 깨끗해. 냄새는 무생무치야. 예. 네, 다음 문제 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포항가스에 제가 뭐 사실 사진을 오. 한번 찍었는데. 우와, 멋있어요. 약간 오른쪽 사진은 약간 조로아스터교 느낌이 좀 나요.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저렇게 불타는 곳에 저렇게 했었어요. 이제 공원화 돼 있고요.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예. 많이들 가셔서 불이 이제 꺼지기 전에 가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초석 삼아서 많은 연구들을 해야죠.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요거 이후에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뭐 인도네시아 쪽하고도 공동 연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연구를 이렇게 확대할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산유국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랐고, 지금은 사실은 뭐 지위가 조금 뭐 상실될 위기에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국 내에 석유가스 자원이 있습니다. 있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 네,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가스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는 석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또 추가적인 자원들을 찾을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또 좀 다른 형태지만 육상에 또 첨부가스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연구와 또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다시 산육 반열에 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사실은 제가 오늘 뭐 나와서 대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석유 탐사는 종합예술에 가깝거든요. 석유 탐사는 종합예술이다. 네. 멋있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의 뭐 공학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질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 분들이 다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국 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원 탐사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